대상 토지를 합쳐서 소유자별로 과세하죠.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는 일정 금액 초과하면 종부세 내야 되는구나, 이렇게 과세 대상. 두 번째는 별도 합산 대상이죠. 별도 합산은 왜 별도라고 하느냐? 종합합산은 비사업용 토지니까 투기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많이 부과해야 돼. 왜? 얘들은 재산세나 종부세 빼고는 가지고 있는 기간에 세금 내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뭐는 별도 합산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토지예요? 영업하는 거, 사업용 토지거든요. 토지를 가지고 사업에 이용하니까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개인은 사업을 해서 돈 벌면 소득세 내고, 법인은 돈 벌면 법인세 세금을 내죠. 그러니까 재산세, 종부세 말고 원래 소득세나 법인세를 별도로 세금 내기 때문에 얘들은 종합합산보다는 세금 부담을 좀 줄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별도로 합쳐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라고 한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할 때 사업용 그러면 뭐고? 별도 합산. 비사업용 그러면 종합합산. 요 두 가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것이 뭐예요? 재산세 공부할 때 토지는 세 가지로 구분했었잖아요. 자, 분리과세라는 땅이 있어요. 그죠? 왜? 차별해서 과세. 농사 짓고 있는 농지 같은 건 세금 부담을 줄여줘야 되고, 회원제, 골프장이나 고고벌악장 이와 같은 사치성 재산에 관련된 토지는 수익이 많이 발생하니까 재산세 높게 부과해야죠. 그래서 고율과 낮은 저율로 차등해서 차별해서 각각 과세하는 이 분리과세는 종부세 부과하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 투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과세 대상 토지다. 그죠? 그러면 두 번째, 누가 납세 의무자냐? 세금 내야 될 사람을 뭐라 그래요? 납세 의무자. 그러면 주택도 똑같은데 개인이든 법인이든 단체든 대한민국 국민이든 외국인을 뭐라 그래요? 비거주자. 그죠? 거주자든 비거주자든 우리나라에 토지를 가지고 있거나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 내야죠. 이때 개인의 경우는 공동등기다 그러면 지분대로 어떻게 나눠서 각각이죠. 각각. 그래서 우리 납세 의무자는 과세 대상이 두 가지니까 납세 의무자도 두 사람이 나와야 되겠죠. 첫 번째 뭐? 종합합산 대상에 대한 토지는 누가 납세 의무자냐? 종합합산은 전국에 있는 공시가격 그랬죠. 여러분 이때 공시가격은 토지니까 개별 공시지가 필지마다 정해놓은 개별 공시지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가격이 결정되잖아요. 6월 1일. 예.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 그거 합한 금액이 얼마라고요? 5억이에요. 5억을 무하는 자, 초과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다. 그러면 5억을 초과하지 않으면 재산세만 내고 종부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또 이 종합합산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라고 그랬죠. 이것을 공시가격 합쳐서 다 합쳐서 부부가 부부든 누구든 공동으로 10억을 소유하고 있다. 공시가격 10억인데 공동 소유다. 그럼 지분대로 어떻게 해요? 나눠. 지분이 똑같다 그러면 5억이니까 둘 다 납세 의무가 없다. 그죠? 공동 소유는 주택이든 토지든 지분대로 나눠서 각각 사람마다. 예. 다음 또 하나 별도 합산이죠. 사업에 이용하는 토지. 이건 토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공시가격 사업을 위축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 합한 금액이 80억을 부할 때, 초과할 때, 여러분 공시가격이 80억이면은요 실거래 가격의 60% 정도 되잖아요. 토지가 수도권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실거래 반영률이 한 50%에서 60% 정도 돼요. 그러면 이 공시가격이 80억이라는 얘기는 실거래 가격이 160억, 150억 정도 돼야 100억 넘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누가 모임에 나갔는데 친구가 뭐라 그래? 나는 종부세 내는데 그러면 알아들어야죠. 주택 말고 토지에 대해서 종부세 내는데 어떤 거 이거면 얼마? 이건 얼마 안 돼. 그죠? 근데 별도 합산이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지. 토지 가격이 100억이 넘는다 그러면 건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사람하고는 친하게 지내야 된다니까. 근데 요즘은 있는 사람이 더해요. 있는 사람은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근검절약하게 살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 그런데 저같이 재산이 없는 사람은 어차피 없으니까 즐기자 이거지. 그죠? 그래서 날 잡아서 위축감 들고 서러우니까 피서처리는 남들 가는데 주눅들을 없으니까 나도 가야 될 거 아니야. 예, 따라간단 말이지. 근데 돈 있는 사람은 늘 갈 수 있으니까. 근데도 못 가. 못 가지만 마음은 늘 갈 수 있다. 미련이 없어. 그러니까 안 가더라도 그런 걸 못 느끼는데 없는 사람은 괜히 자격지심 때문에 예. 여러분 또 터키로 여행 가지 마시고 취소하셔요. 자, 이렇게 해서 납세 의무자는 개인, 법인, 단체가 될 수 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납세 의무자, 주택도 똑같아요. 여러분 신탁법에 무슨 재산? 신탁재산은 재산 관리를 맡겼잖아요. 그럼 맡긴 사람 재산의 원래 소유자를 맡겼다 그래서 위탁자, 맡아서 관리하는 회사를 수탁자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 토지를 신탁회사에 맡겼어요. 그럼 여러분 이름으로 등기는 안 되어 있고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됐죠. 그래도 세금은 누가 내라? 그렇죠. 사실상 소유자 위탁자가 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무슨 재산? 신탁재산은 재산세가 됐던 종부세가 됐던 납세 의무자가 누구다? 위탁자. 그죠? 그런데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세요. 재산을 맡긴 사람 위탁자가 있고 수탁자, 신탁회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토지를 여기로 뭐 해놨어요? 등기해놨어. 그러면 얘는 납세 의무자라고 그랬죠. 그럼 세무서장이 얘한테 뭐 고지서 발부할 거 아니야. 예? 근데 얘가 뭐를 안 내? 세금을 체납해 안 내. 계속 안 내. 그럼 얘 재산이 뭐 해야 돼? 압류해야 되는데 압류할 재산이 없잖아. 여기로 등기됐으니까. 예.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작년에 개정된 게 뭐냐? 얘가 뭐를 안 내면 재산세가 됐던 종부세를 체납하게 되면 못 내면 그리고 아니면 압류했어도 다른 재산에 압류해야 되는데 압류하고도 부족하다 세금보다 그럴 때는 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누구? 수탁자. 네가 수탁자 너는 얘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신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있다.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수탁자는 물적 납세 의무가 있다. 그 물건으로 세금 낼 수 있다. 그죠? 예, 이렇게 해서 납세 의무자는 개인, 법인, 단체, 공동 소유 다 지분대로 각각 계산을 한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과세 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거죠. 과세 표준 첫 번째 종합합산. 여기 5억을 뭐 한다고요? 초과하는 자 그랬죠? 그럼 5억을 빼야 되겠죠? 이거보다 초과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얼마? 5억을 공제해. 그죠? 그리고 거기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면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여러분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뭐냐면 요 가격이 많이 올라갔으면 부담이 너무 크니까 요걸 비율을 좀 낮추거나 아니면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는데 이 공시가격이 많이 안 올라갔어. 예, 그러면 이 비율을 좀 높여서 조절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매년 달라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원래는 100%로 가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요거를 2020년 수준으로 비율을 낮추겠다. 그래서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기억할 필요는 없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나오면 과세 표준 나오면 여기다 뭘 곱해라? 세율을 곱해라 이 얘기입니다. 다음 두 번째 예, 별도 합산. 별도 합산도 공시가격 80억을 뭐 해야 돼요? 초과. 그러니까 여기서 기본 80억을 뭐하고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해서 과세 표준 나오고 거기다 세율을 적용하라. 그래서 세율은 똑같죠. 1.3. 그죠?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과세 대상 토지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그리고 세율 받잖아요. 그죠? 예. 요거 그러니까 우리는 종부세 할 때 종합부동산세 할 때 지금부터 외울 생각은 하지 마시고 종부세 납세 주택이든 토지든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계산하려면 주택은 얼마? 9억. 나대지 같은 종합합산은 5억. 별도 합산은 80억. 그죠?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이 숫자만 알아도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물어보려면 이 숫자가 나와 종부세는. 그죠? 그러니까
외우지 않더라도 종부세 충분히 맞출 수 있다. 왜? 그날 시험 볼 때 2차 2교시에 1교시에 먼저 공법하고 중개사법 끝났어. 그럼 이제 마지막 50분 남은 시간이 공시하고 세법이잖아요. 마지막 시간이잖아. 예? 긴장도 다 풀렸어. 이제 공시세법만 과락만 변하면 되는 거야. 예, 그럴 때 시험 보는데 제일 웃기는 사람들이 시험 본 거 있잖아요. 공법 본 거 궁금하다가 거기 책을 뚫쳐보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웃기는 사람이야. 이미 떠났어. 그거 틀리면 어떡할 거야? 그거 신경 쓰죠. 그러지 말고 그때 책을 세법을 해서 책상에다 이것만 적어도 한 문제 고르겠다. 그잖아. 책상에 적어서 크게 적어. 크게 막 크게. 아, 숫자 보고 감독관이 이거 뭐예요? 몰라. 어떻게 알아? 그리고 감독관이 그게 공인중개사의 종합부동산 세법에 관련된 숫자인지도 몰라. 학교 책상이니까 애들이 적었겠지. 만약에 너무 많이 적어놔가지고 이거 의심스러우니까 이거 다른 걸로 바꿔요. 그러면 얘기하는 거지. 무슨 소리야? 나 떨어지면 책임질 거예요? 나 지금까지 여기서 지금 오전부터 지금까지 수업을 잘 컨디션 좋아가지고 다 풀었는데 이거 바꿔가지고 나 기분 상해가지고 떨어지면 책임질 거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이니까 다 모르더라도 하나 모르겠어 진짜. 그러면 그거 빼놓고 체크하라고 그랬죠? 답 체크해야 할 거 아니야. 답을 다 체크해. 하나 뺐어. 예를 들어서 예? 우리 세법이 만약에 40번 문제야. 40번 문제는 잘 모르겠어. 그냥 넘어가. 다 체크했어요. A형이야 그럼? 그죠? 맨 마지막에 고개 들지 말고 A형 40번 이렇게 얘기하란 말이지. 고개 들지 말고 숙이고 A형 40 그러면 누군가가 얘기해요. 5번. 고개 들면 안 돼. 눈 마주치면 안 돼. 누가 소리 질렀는지 어떻게 알아? 도둑의 제발자리라. 다년간 컨닝을 많이 해본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보세요. 자, 시험 보러 갈 때 되면 다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빠지지 말고 기본이 되어 있어야지. 그래야 헷갈리는 부분은 그렇게 적어서 찾을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안 된 사람은 뭐가 뭔지 적어놔도 몰라. 자, 갑니다. 그래서 과세표 좀 봤어요. 자, 다음 이번에는 과세 대상 토지. 요거는 이제 복습하는 측면에서 보세요.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예, 종합합산 토지하고 별도합산 토지. 그죠? 그럼 여러분 종합합산 토지하고 별도합산, 종합합산은 비사업용이라고 그랬고 별도합산은 사업용이죠. 그러면 이 토지 중에서 물어보는 것이 이거잖아요. 자, 재산세는 과세되는데 종부세는 과세되는 게 있고 과세되지 않는 게 있단 말이죠. 뭐 분리과세. 분리과세는 재산세 과세하죠. 근데 종부세는 과세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종합합산하고 별도합산만. 그죠? 그러면 과세 안 하는 거 이걸 다 해오려고 하지 말고 시험에서는 이거 물어보지 않아요. 이런 걸 물어본다는 거죠. 종부세 과세 대상이냐 아니냐. 그러면 농사 짓고 있는 농지, 목장용지, 종중소유 임야 이거 투기가 아니에요. 종부세 부과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 사치성 있죠. 예, 제일 많이 보는 건 사치성. 이건 종부세 과세 안 해요. 왜? 재산세에서 높게 재산세 부과하잖아. 제일 높은 건 1000분의 44%. 그래서 차별해서 낮게 재산세를 부과하니까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점검하시면 돼요. 이해 가세요?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합니다. 벌써 마무리하죠.